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해외 쪽에서는 애매한 재료, 좋은 재료, 나쁜 재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오늘 시장 아마 열렸으면 초반에 약했다가 이제 장중에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미국 지표는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매월 5천 가구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서 설문하는 거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 어때? 고용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소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게 신뢰도가 미시건대 건보다는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수치를 보면 2월 102.9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고요. 기대 지수는 전달보다 또 이것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인플레이션 전망도 전달보다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보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뭐 취직도 잘 될 것 같아. 어쩌면 소득도 늘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거 애매하다라고 표현드린 게 당장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 나쁜 거지만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런 어떤 숫자가 나오면 향후에 경기 침체로 가던데 이런 어떤 걱정스러운 분석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좀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재료다 보니까 미증시의 어떤 영향력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는 잘 나왔죠. 2월 제조업 PMI가 52.6, 예상이 50.5였는데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이후 가장 좋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되게 잘 돌아간다라는 거고 제조업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비제조업, 우리가 보통 서비스업 PMI라고 하는데 이것도 56.3, 예상이 55였고 전달에 54.4였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봤더니 소매와 서비스에 의존하던 경기가 제조업 회복까지 가세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양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 추가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가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지하철, 교통량, 쇼핑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시장이랑 잠깐 돌아가는 걸 보면 중국 시장은 플러스가 나 있고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서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시장 열렸다면 초반에 약세 보이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표는 좀 안 좋았습니다. 수출이 2월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7.5% 감소. 이게 삼각형 위로 표기되면 이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업잇을 고려했더니 거의 16%나 감소를 했고요. 어디서 이렇게 줄었나 봤더니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42%나 급감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수출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4%나 감소. 이게 좀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가 그나마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오늘 외신에서도 이건 중요한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관련된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중요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을 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데이터 보고도 중국의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점에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출 부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상대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크진 않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오늘 그 미국 시장은 되게 중요한 어떤 위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0일선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항으로 작용하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0일선은 아직은 버티고 있다.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이고 이미 이제 50일선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중요하게 지지선 역할을 하던 50일선이 위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마저 깨지면 좀 자신감이 더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200달러 중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날 이후에 테슬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성장주, 빅테크 이런 거를 상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첫날 첫 거래일에 테슬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달러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100원은 안 넘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유럽의 기준금리가 내년도 2월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터미널 금리는 4%까지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보다 긴축을 더 오래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달러 강세를 또 막는 재료라서 그 달러 인덱스가 105 전후에서 좀 막아지는 흐름이 나와지는지 여부, 요거 이제 좀 중요하겠죠.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2월은 약하고 3월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3월에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첫날부터 매수가 붙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3월에 좋을 거니까 나는 첫날부터 주식 사놓고 봐야지, 이런 매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거래일, 둘째 거래일에 미국이 좀 올라가는지, 그 과거 패턴대로 갈지 여부를 가늠할 거고요. 뭐 일정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중심에 있다.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애플도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군들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제가 1,320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제 우리는 1,322원으로 끝났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 돌아갈 때 1,315원대로도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1,320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정점이 되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대형주 장세,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만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초반 넘어가면서는 중소형주 쪽이 풀려지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증시 첫 거래일 돌아간 다음에 그 데이터 설명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안 열렸으니까 이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2월은 좀 부진해요. 여기 최근에 2월에 좀 하락했던, 최근 10년 동안 보면 이제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2월은 좀 부진하고 3월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월 평균 상승률도 2월이 나쁘진 않아요. 3월이. 그러니까 2월은 내려가는데 3월에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이 약했던 거는 한편으로 보면 통계대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과 하락했던 달의 어떤 비율도 보면 뭐 1월이 제일 좋고, 다음에 이제 2월은 좀 부진하죠. 2월은 부진한데 하락하는 주간이 되게 많았어요. 제일 많은 달이 2월이거든요. 근데 3월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3월도 숫자가 좋고 3월보다 또 4월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미국 시장의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로 놓고 보면, 우리도 보면 최근에 2014년 이후에 3월에 7번 오르고 2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좋은데 찜찜한 게 있죠. 이번 달에 이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2019년, 2020년에서 보듯 2월에 하락하면 3월에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2월에 워낙 애매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또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또 장담도 못하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과거 데이터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3월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조금 일정도 많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3월 시작되자마자 이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2월까지만 그냥 정리하고 이제 3월부터는 매수로 붙는다라는 걸로 갈지, 아니면 저 무서운 일정, 저 무서운 금리,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잡는지 초반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은 있는데 제 판단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보면서 설명드리는 쪽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월부터는 고릴라 리서치 카페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은 뭐 이제 바꾼다라는 의미보다 추가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곧 공지가 올라올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 공부하는 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터디하는 날이 더 늘어나게 돼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2월 요번 가입까지만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바로 가격 인상이 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 있을 때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꼭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